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기차 한 번에 한 10,000대 사겠다. 그런데 대신에 그거 팔 때 그 차에 우리가 두뇌는 우리 걸 좀 집어넣겠다. 우리 OS 넣어주면 내가 10,000대 살게. 라는 제안을 했다면 차를 판 쪽이 득일까요? 아니면 구입한 쪽이 이긴 걸까요? 이게 팔면서도 산 것 같기도 하고요. 사면서도 판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방식의 협력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두 기업 아마존과 테슬라 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지 척척 박사 익스다이팅 FX의 강정수 박사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신기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제안을 해주셨을 때 요런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차 사는데 대신 차에 두뇌는 우리 거 끼워줘. 네, 이 방식인데 대량의 주문을 받은 곳이 푸조 시트로행하고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합병해서 만든 스텔란티스라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 회사에다가 우리가 전기 화물차 많이 살게. 대신 우리 OS 넣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는 작년 1월에 합병을 한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자동차 대표 기업들이 합병을 한 거죠. 대단히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존이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직접 배송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요즘 모기업들 많이 직접 배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 트럭 수요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비안이라는 곳에다가 10만 대 이상을 주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끝나고 사람들이 리비안에다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네. 거기서 계속 주문하겠구나. 그랬더니 아마존이 리비안의 큰 손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근데 웬걸 리비안에 10만 대 이상 주문했는데 스텔란티스에는 리비안보다 더 많이 주문했다는 지금 썰이 있거든요. 여기도 대량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을 우리가 싸게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한꺼번에 하니 여기다가 우리 거 좀 써줘라고 하면서 자동차 OS 우리 공동 개발하자. 그리고 그것의 인터페이스로는 우리 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치하기 힘든데 우리 알렉사라고 하는 보이스 이 시스템을 여달라. 그리고 이건 다 커넥티드 카로 가자. 그러면 거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필요한데 전 세계 클라우드 업체가 세 군데가 강자지 않습니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 우리 거 써줘. 그러니까 너네 물건 살 테니까 우리 물건도 사줘라고 하면서 OS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다가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긴 했지만 자기 물건도 같이 팔아버린 아주 봉이 김선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묘한 거래인데 진짜 말 그대로 기쁨 주고 사랑받는 그런 거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증시의 반응도 재밌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아마존에서 물량을 받았다고 했을 때 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마존의 마음이 갈대와 같네. 다른 회사에 주문할 수도 있네를 확인한 이후에 리비안은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리비안 주가 떨어지고 스텔란티스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아마존이 이제 스텔란티스에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기 화물차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낼 거고. 바람둥이네요. 그렇죠. 전기 네. 화물차를 만드는 모든 자동차 업체에서는 아마존에다가 문노크를 하겠죠. 왜 스텔란티스하고만 리비안하고만 나도 있고 쟤도 있는데 우리에게도 10만 대 10만 대.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10만 대 물량을 확보하면은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일단 10만 대는 물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추가로 예를 들면 5만 대만 더 팔아도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 비용과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매칭되는 그런 지점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대단히 화물차를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대단히 이익이 많이 생기는 이런 구조로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전기 배달차가 거의 없거든요. 오토바이도요. 그렇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큰 물량 주문들이 현대기아차에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새로운 화물 스타트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용차 시장도 크지만 전기차 시장도 크지만 화물차 시장도 크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딜을 주고받는 아주 똑똑한 또는 큰 손이죠 사실 아마존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거래가 성사되는 요 상황을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아마존이 트럭을 많이 주문을 해서 샀어요. 그런데 아마존이 남는 장사인지 아니면 스텔란티스가 남는 장사인지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아마존이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보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은 아마존은 항상
그 코스트 센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서버는 비용 지불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생각한 거야. 왜 우리가 이걸로 비용을 써야 되지? 우리 이걸로 돈 벌 수는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은 우리 서버 남는 서버 같이 공유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즉 본인의 회사에 우리는 물건 파는 이커머스 회사에서 서버 회사를 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으로써 비용을 이익으로 전환시킨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존은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도 네.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 해가지고 우리 물류 창고 남는 공간에 너네 서드 파티들 여기 셀러들 여기 와서 너네들 창고 쓰세요. 세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즉 비용이 들어갈 곳을 항상 이익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즉 또 하나는 자동차도 사야 돼요. 물류로 가려고 하면은 배달 화물 트럭도 필요하잖아. 이것도 비용인데 왜 우리 이걸 비용으로만 생각해? 우리 여기서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우리 AWS 고객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큰 손이 또 다른 큰 손하고 맞잡아서 큰 이 고객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존은 항상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경영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익화합니다. 수익화합니다. 아주 천재적인 경영 전략인데요. 이번에서도 드러난 것이 정확하게 네. 화물차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자신들의 이거는 한 번 사지만 화물차는 한 번 사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1년, 2년, 3년, 5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5년짜리 10년짜리 고객이 생겨버린 거예요. 대단히 큰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유튜브식 표현으로 하자면 천재인데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거상 김만덕 이런 분들이 아메리카 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프 베이조스 볼 때마다. 그런데 새로 주문한 전기 화물차 가지고 이제 물류도 장악을 하겠다. 네. 또 전기차 OS를 개발할 요 테스트 보드까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 좀 사주고 거기다가 우리 시스템 테스트도 해보고 네. 업데이트할 때마다 돈도 달라고 할 거고 네. 이 스텔란티스도 어쨌든 대량 주문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얻는 건데 네. 그 3726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뭐 좀 약간 MSG를 치자면 핸드폰을 아주 빅 사이즈로 만들어서 바퀴 달고 다닌다. 네. 이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셨는데 스텔란티스도 일단은 그 시작이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플라잉 택시, 날아다니는 택시 뭐 이런 것이 뭐 모빌리티의 미래다 그러는데 이거 미래예요. 한 5년 뒤, 10년 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에는 절대 이 불가능한 거예요. 4인용 전기 택시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서울에 100만 대가 날아다녀야 돼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몇 개 다니고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전기 자동차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거의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통계가 나왔는데 약 600만 대가 전 세계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0년에는 350만 대였어요. 근데 올해 예상치가 얼마냐면 1000만 대가 넘습니다. 이 늘어난 속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빠르네요. 화물차 빼고요. 거의 네. 2배씩 늘어나고 있는 이 폭발적인 성장세에서 전기차에서 그냥 당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커넥티드 카입니다. 푸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중국만 6,000달러짜리 전기차를 파냐. 우리도 이번에 5,000달러에 파는데 원래는 8,000달러에 팔아야 되는데 6,000달러를 그러니까 2,000달러를 할인해 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커넥티드 카 약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사면 약정하듯이 네. 전기차 사면 2년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약정하는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업데이트하면서 기능도 나오고 이걸로 간편 결제도 하고 이커머스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자동차 안에서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자동차 업체가 제공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지금 당장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당장 하기는 어려워도요. 그래서 스텔란티스도 지금 앞으로 2년 안에 추가적으로 개발자만 4,500명 고용하기로 했어요. 야. 이 4,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개발자만 4,500명. 500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야.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냐면 당장 2년 약정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약정에다 집어야 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장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당장 돈이 되는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과 전기 화물차 시장과 여기 들어갈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백단에서. 그러려면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거는 지금 AWS라든지 구글의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또 여기에서 득을 보게 되는 즉 광산이 있으면 청바지가 팔리듯이 야. 이런 식의 구조들이 지금 수익 모델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기 자율주행이나 이 플라잉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돈 벌려고 하려면 몇 년 더 남았습니다. 몇 년이나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합종 연행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거 참 재밌네요. 빅테크들이 전기차 시장을 열면서 이쪽에 빅테크 세계의 리바이스가 하나 또 등장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제2, 제3의 리바이스가. 네.
그래서 이 2020년 기준으로 보자면 자동차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4위 사업자예요. 스텔란티스가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마존이 대량 주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존하고 손잡고 OS를 채용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달려가고는 있는데 제각각 속도와 방향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가는 게 맞습니까? 우선은 지금 테슬라가 작년에 그 자동차 판매 수가 거의 96만 대, 즉 100만 대에 가깝습니다. 즉 뭐냐면 전기차의 시장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생산하면 사람들이 살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없어서 못 삽니다, 소비자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생산만 하면 팔리는 시장이에요. 근데 현대 기아차가 2022년 올해 총 생산하는 전기차의 예상 대수가 27만 대예요. 많진 않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 저는 모델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생산량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근데 올해 테슬라가 예상하는 생산량은 약 200만 대예요. 아이고. 그리고 작년에 7월에 중국에서 시작한 홍강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한번 소개했던 네. 그 조그만 차 작년에 중국에서 76만 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도 많이 팔렸어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다가 양산해서 판매하는 베트남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빈페스트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올해 한 30만 대가 정도 생산이 될 거예요.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네. 현대 기아차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왔어요. 혁명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것이 왜 모델에는 현대 기아차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즉 그리고 또 하나는 350만 대에서 6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지금 승용차의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는 건 배터리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국이 정말 이거는 한강의 기적에 이은 배터리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휴대폰들을 많이 사주시고 네. 스마트폰 많이 사주시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건 외주 주지 말고 중국에 외주 주지 말고 자체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가 지금 진짜 뒷걸음치다가 진짜 밟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러한 큰 쥐 기업들이 잡았죠. 큰 쥐. 정말로 큰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 역사에 이런 식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커버린 시장 이게 배터리 시장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기회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 기회가 근데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과 그리고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충전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를 갖다가 우리 세차장 같은 데 딱 들여놓으면 교체를 해줘요.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국에도 그게 도입될 수 있다는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상하이라든 이런 데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못 기다리겠다. 그냥 네. 배터리 교체. 옛날에 우리 그 폴더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배터리 갈아 끼웠잖아요. 네. 충전해놨다.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효율적이고 단시간에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전기차가 2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경제에서 2배씩 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는 전기차 시장을 이제는 저희가 수용해야 돼요. 고민하고 전기차가 될까 아직까지는 좀 모델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배터리는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맞아요. 전 세계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전기차 찔끔 파는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가 왔다라고 못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출고까지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같은 모델 보면. 왜 그러냐면 유럽에다 먼저 팔고 있고 올해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나 현대차도 지금 미국 시장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먼저 미국하고 유럽 먼저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빼려다 보니까 한국에는 아주 제한적 수요만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우 1년에 지금 2022년에 생산하는 생산량이 27만 대인데 해외까지 더 통틀어서 이 27만 대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줄 수 있는 물량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직 정체 시대 멀었어. 주문하면 6개월 걸려야 돼. 1년 걸려야 돼.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였다니.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소프트웨어 파워들 이러한 전기차에다가 당장 얹을 수 있는 거는 일종의 그 구독형인 거죠. 네. 일종의 2년 약정하듯이 이래서 전기차에도 약정 서비스가 휴대폰처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다 음악 서비스 듣듯이 이제 차에서 듣는 음악이라든지 차에서 듣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경쟁하는 시장. 그래서 당장 돈이 되는 시장 이런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몰랐습니다. 카 콘텐츠도 이제 구독 경제 시장이 활짝 열리겠구나 이런 네. 예상이 되는데 중국 상황을 좀 볼게요. 중국 최초의 민간 자동차 업체 진리가 네. 공동으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 이게 구글하고 손잡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구글하고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손을 잡는다. 이거 좀 긴장이 되네요. 네, 그 중국의 지리는 이제 하드웨어 연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OS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또는 지금 아마존 정도가 OS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지리는 구글하고 붙어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과거에는 되게 복잡한 자동차는 하드웨어에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라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냐면은 이제 단순한 자동차의 하드웨어에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그렇죠. 단적으로는 오는 근데 거네요. 이제 사람들이 네.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가지면 그 차의 체험이 달라집니다. 정말 이 차 잘 만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중국 차는 아직까지는 저가 제품. 중국 차가 어떻게 수출이 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웨이모가 구글이 뒷받침해주는 좋은 소프트웨어 있는 지리를 탔더니 어머 이 차 좋은데? 뭐야 100년의 명성이 있다는 독일 뭐 100년에 70년에 일본 50년에 한국보다 나은데? 엔진 기술이 필요가 없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지리라든지 지금 한국에도 벌써 들어오고 있잖아요. 볼보가 지리 100% 지리가 갖고 있거든요. 폴스터2라고 하는 지금 전기차 한국에도 팔고 있고 내년에는 삼성 르노 닛산 그러니까 르노하고 같이 해서 지리가 자기네 모델을 르노 이름으로 팔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공략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걸어서 구글과 협력하고 르노하고 해가지고 껍데기는 지리가 다 만들어 놓고 브랜드만 르노 붙여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또는 볼보라는 브랜드로 한국 들어가고 있고 또 지리가 사실은 50%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메르체스 벤츠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도 지금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고 중국이 EV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가지면서 네. 이것에 대한 자국 내의 미천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무서운 지금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수출 효자 상품 중에 하나가 차 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는 전후방 효과가 높아서 이 네, 고용에도 고용 아주 효과가 엄청 큰 좋죠. 영향을 미치는 건데 라인을 빠르게 그 슬림화하고 변화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하드웨어, 소위 말하는 차의 외관 못지않게 OS 싸움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OS가 있으면 차를 탔을 때 경험이 달라지거든요. 소비자의 만족도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공항 정도에 갔을 때 자율주행도 중요해요. 공항에서 내리면서 차가 자동으로 파킹 플레이스 가져가려는 거 그거 자율주행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주차장에 차가 비었는지 이런 걸 알아주는 소프트웨어 기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결해줄. 네.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게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스텔란티스랑 10만 대, 리비안하고 10만 대, 또 다른 데랑 10만 대 하면 50만 대를 연결한다고 치죠. 아직까지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3천만 대를 연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30년이면 앞으로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연결된 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에도 빨리 100만 대, 200만 대가 연결돼서 네.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도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앞에 가는 100m 앞에 가는 차가 연결된 차가 저기 경찰차 있는 거 봤어. 나한테 사인 주는 거죠. 야 속도 줄여.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끼리 커뮤니케이션하면 이게 달라지는 네. 거예요. 또 뒤에 오는 100m에서 뭐 여기 나한테 좀 정보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연결되면 자동차가 일종의 컴퓨터가 돼서 서로에게 정보를 줍니다. 저 앞에 예를 들면은 번쩍이는 속도계가 있어. 네. 저 앞에 예를 들면은 도로가 움푹 파였어. 조심해.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연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티맵 서비스 같은 것들 보면 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맛집부터 시작해서 네. 특정한 리조트를 만약에 타깃하는 그 지점으로 설정을 하면 지금 이 시간에 그 곳으로 몇 대의 차가 가고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그렇죠. 시작이 돼 있거든요. 호객 노노 같은 걸 탑재하면 창문에다가 AR로 저기 지나가면서 저 아파트값 얼마, 저 아파트값 얼마 이런 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연결되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하고 다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는 건 우리가 한동안 테슬라 보면서 테슬라는 이제 차만 잘 만들면 되는데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 세차할 때 물이 좀 들어온데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게 양해가 될 만큼 기술도 좋아졌고 네. 고객들이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아마존은 저의 사랑, 구글은 저의 사랑 이렇게 돼버리면 우린 누구랑 손잡습니까? 저는 현대기아차도 짝짓기 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랑 결국에는. 할까요? 누구? 그거를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저기 빅테크 기업은 소수고 자동차 기업 많기 때문에 협상에서 좀 유리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 군데랑 동시에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혼자서 살아남겠다라는 게 전략보다는 짝짓기를 해야만 하는 시즌이고 이 시즌을 놓치면 올해 겨울은 올해 봄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짝짓기 시즌 때는 짝짓기 해야 됩니다. 이거를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편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항상 약자잖아요. 네. 일단 약자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관을 잘 만든다는 그런 신뢰는 장점이 있고 있죠.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도장 산업 이런 것도 완전 바뀌겠다 싶은 게 올해 CES에서 보니까 카멜레온 카가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기 피부 이런 것들을 감아서 이제 원하는 색깔로 오늘 옷 색깔에 맞춰서 파란 차 타볼까 그런 파란 차 타는 시대가 됐으니까 네. 참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누구랑 어떻게 짝지으면 좋을지까지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니까요. 네네. 속보들이 속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 강 박사님께 다시 청해서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